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이혼 1년 차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키도 작고 통통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났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쾌속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공무원이었고 남편의 직업은 프리랜서였습니다. 남편은 일이 있을 때는 한두 달 쉬는 날도 있었고 일이 길어지면 6개월까지도 바쁘게 일을 하기도 합니다. 둘 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고 집안 배경으로 따지면 시댁이 사업을 하는 집안이라 부동산 쪽으로는 더 넉넉했고 저희 아빠는 평생 회사원이었고 엄마는 교사였기에 평생 저축과 저력이 몸에 배이신 분들이라 현금이 넉넉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배경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결혼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 서로의 경제적인 배경을 보고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꽉 차서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저희 둘의 만남은 양가 부모님께서 주선을 하셨거든요. 양가 모두 교회 지인 분께서 서로를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꼭 불같은 사랑을 해야만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작은 키가 컴플렉스라면 컴플렉스였는데 남편은 키가 훤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호감이 있었죠. 남편은 저의 배려 있는 모습이 좋았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 그리고 딸을 낳아서 나름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쁠 때는 근처에 사는 시댁에서 아이들 케어를 도와주었고 남편이 일이 여유로울 때는 남편이 육아를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주말과 저녁 시간에 주로 케어를 하였죠. 저희 아들이 3살 무렵 남편이 남동생, 그러니 시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동서와 만났을 때 동서의 세련되면서도 화려한 모습에 여자인 저도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솔직히 부럽기도 했어요. 동서의 키는 170에 가까워 보였고 그냥 날씬한 게 아니라 관리를 꾸준히 한 건강하고 예쁜 체구였습니다. 알고 보니 태권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을 전공하다가 지금은 운동과 관련이 없는 의료 쪽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남다른 세련미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시원시원한 성격의 동서가 부럽기도 했었고 어느 옷이든 턱턱 어울리는 동서가 부러웠습니다. 물론 그런 티를 내진 않았죠. 그렇지만 같은 여자로서 부럽지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동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는 제 이혼의 사유가 최소한 제가 느끼기에는 동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을 중심으로 시댁은 10분 거리, 동서에는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다 근처에서 살게 되었어요. 종종 가족 모임이 있곤 한데 남편은 털털하고 부침성이 좋은 반면 저는 차분한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동서도 사람이 털털하고 애기도 있고 부침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동서도 술을 좋아해요. 저랑 시동생은 술을 잘 못하고요. 그렇다 보니 둘이 죽이 잘 맞았습니다. 아, 재수 씨는 참 말도 재미있게 하네요. 아, 그래요? 우리 남편은 개그를 몰라요. 항상 너무 진지해요. 형제가 어떻게 그렇게 달라요? 그 자식이 그렇죠? 아, 재미가 없어요. 아, 그런데 어떻게 그런 놈이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아주버님을 먼저 알았다면 또 모르죠. 물론 농담이었던 거 압니다. 최소한 그땐 서로 농담이었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 그런 대화가 썩 유쾌하진 않았어요. 이후 동서는 임신을 하자 퇴사를 하고 전업을 선택하였습니다. 문제는 동서가 육아를 하게 되면서 남편과 공동 육아를 하면서였습니다. 동서의 딸과 우리 둘째 딸이 13개월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 둘이 같이 키즈카페도 가고 쇼핑도 가고 하더라고요. 6살인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뒤 공동 육아를 한다는데 제 생각에는 아주버님과 재수 씨의 사이라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잘 다니더라고요. 저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점점 만나는 횟수도 많아지고 집에서 같이 육아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웃긴 게 남편이 일이 바빠 제가 주말에 육아를 하거나 하면 동서는 제게 공동 육아를 하자며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여자이고 며느리이지만 전 동서가 아직도 어색하고 불편한데 남편은 동서를 육아 동지라고 지칭하며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둘을 불륜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친한 사이이긴 한데 아무래도 남녀가 그렇게 지내는 게 조금은 신경이 쓰였던 거였죠. 처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아이들 여름방학 때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실내 수영장을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혼자 애들을 데리고 다녀온다고? 주말에 나랑 같이 가는 걸로 해. 요즘에 방학이라 주말에 사람이 너무 많아. 주중에도 많은 편이라 오픈런하고 놀다 오려고. 괜찮겠어? 큰애야 구명조끼만 있으면 잘 놀고 딸만 잘 보면 되니 괜찮아.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 우연히 동서의 카톡에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비키니를 입고 수영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애를 낳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날씬할까 싶은 부러운 마음으로 보고 넘기려는 순간 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얼마 전 남편이 아이들과 수영장에 다녀왔다며 보내준 사진의 배경과 같은 워터파크였습니다. 순간 동서랑 같이 갔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빴어요. 그날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당신 동서랑 수영장 같이 갔어? 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수영장 간다고 하니까 재수 씨가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말 안 했나? 그날 아침에 갑자기 같이 가게 되어서 그랬나 봐. 그런데 그게 왜? 혹시 이 사진 당신이 찍어줬어? 동서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한 장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줬어. 나 좀 기분이 나쁜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다 가족이야. 이상한 상상 하지 마. 제가 둘 사이가 지나치게 친하다는 생각이 들어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을 때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종종 있다 보니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일들이 신경이 쓰였는데 남편의 말에 의하면 재수 씨가 당신처럼 평범한 아줌마였으면 이런 생각했겠어? 그거 질투야 질투. 나는 그냥 같이 육아하면서 도움 주고받고 하는 육아동지 재수 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내가 싫다니까. 그러니까 공동육아? 그거 그냥 같이 하지 마. 이 일에 대해 시댁에서도 알게 되었는데 저는 졸지에 잘난 동서를 질투해 의부증이 생긴 못난 여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둘의 불륜 증거 이런 거 없습니다. 불륜이라는 단정 지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고민을 알게 된 선임이 동서의 SNS를 찾아주었는데 남편과 많은 동선이 겹치고 주말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정도 평일에 동서와 같이 갔던 게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을 가고 유람선을 타고 당일치기로 인천에 바다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오고 물론 동성지간이면 공동육아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아주버님과 재수씨가 아무리 생각하고 다시 또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꼬아서 보니 우리는 잦게 싸움을 했고 어머님께서는 네 동서가 아주 기분 나빠 죽으려고 한다. 사촌끼리 친하게 지내라고 놀러 가고 한 건데 너는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니? 어머니, 제가 그 둘이 뭐 어쨌다고 했나요? 이 사람 주말에 가족 외출하자고 하면 평일에 애 봐서 힘들다면서 저보고 혼자 데리고 다녀오라고 해요. 우리 가족끼리 시간 보낸 적 많이 없어요. 애들 데리고 주말에 사람 많은데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둘째랑 같이 다닌 모양인데 너는 신랑이 집에서 애들 봐주면서 노력하면 그거 고마워할 줄 알고 같이 챙겨주는 동서한테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질투나 하고 있어? 그러자 시동생이 그래요 형수님. 저도 기분 나빠요. 우리 자기 저한테 형이랑 어디 가면 간다고 다 이야기해요. 전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처음에 애기 낳고 혼자 볼 때는 우울증 온 것처럼 힘들어하더니 그래도 형이 같이 여기저기 같이 다니고 말 그대로 공동육아하니 괜찮아져 보여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보세요. 저는 그런 상황들에 왜 다들 아무렇지 않은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건 다 제가 오해한 거라고 해도 비키니 입고 아주버님 앞에서 모델 포즈 잡으면서 사진 찍어 달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저는 못난 형님이 잘난 동서 질투해서 남편을 의심하는 의부증 여자가 되었고 갈등의 폭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절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니 나중에 정말 제가 이상한 건가? 내가 생각이 불선한 건가 싶을 지경이더라고요. 날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혼의 사유가 모두 나에게 있다며 나오는 남편과 시댁으로 인해 양육권을 빼앗길 뻔했지만 그것만은 지켜내었습니다. 물론 불륜이라고 확신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을 넘은 친분으로 제가 기분이 나빴다면 남편으로서 행동거지를 똑바로 해줘야 하는데 저에 대한 배려 없는 것에 화가 났었던 것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혼을 하고도 열심히 살았어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는 제게 혹시 예전에 전 남편과 동서 사이를 의심했을 때 증거로 모아둔 것이 없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일이 일어났구나 싶더군요. 형수님, 그때 형수님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형이랑 와이프가... 왜요? 서방님도 의처증이세요? 아니요. 제가 목격했어요. 형수님,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요? 이미 우린 끝났는데요. 더 이상 그 사람 미워하지도 않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요. 시동생은 풀이 죽은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동서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둘의 분류는 확인하였지만 한 번의 실수였다며 용서는 하지 말라면서 시댁과 결혼을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서가 이혼을 하고 형을 만날 것 같다고 그 년놈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면서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다시 부탁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혼으로 이미 시댁과의 관계도 끝난 만큼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가 도와달라며 말을 할 땐 듣는 척도 안 하더니 직접 당해보고서야 저렇게 나오는데 시동생이 불쌍하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전 시댁은 그렇게 풍비박산이 났고 시동생은 이혼 소송 중입니다. 나를 그렇게 의부증이라면서 모든 식구들이 날 몰아세우더니 제가 그 더러운 꼴 안 보고 이혼을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되기도 해서 휴직을 하고 당분간 케어를 하면서 나름의 인생의 계획을 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자료에 대한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에요. 내가 말할 땐 날 이상한 사람으로 의부증으로 정신병자인 듯 몰아세우더니 아주 집안꼴 좋게 되었다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